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어제 8.15 어머니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연준 그 정책을 시장과 소통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보충 설명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연준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 또는 인하죠. 이것을 그 시장과 소통하기 시작한 그 연준 의장은 버냉키예요. 그 이전 그 그린스펀 의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통을 안 했어요. 근데 소통을 안 하면 그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특히 파생 상품이 많은 경우에는 위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장과 소통을 하면 위기를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준의 정책을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 금융위기를 막을 수도 있고 나아가 경기 침체 예방 억제 장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어렵기도 하고요. 채권이 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주식보다는 어려워요. 또 채권도 그 주식처럼 환율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매번 그림,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제 간의 자본의 이동이 활발하고 또 국제 간의 무역도 활발하기 때문에 그 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환율이 뭐 실물 경제도 영향을 주고 또 국내 경제 또는 세계 경제까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날 자산시장은 그 어떤 자산시장이든지 그 환율을 모르고는 그 금리도 알기 어렵고 주식도 알기 어렵고 이 두 개 모르면 또 부동산도 알기 어렵죠. 그래서 환율 공부가 가장 어렵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자산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그 경기 침체 주장이 거의 2년차 맞잖아요. 지난해 3월부터 모 대학 K 교수하고 그 다음에 A 교수가 경기 침체, 미국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대부분 6개월을 예고하는데 지금 2년째니까 뭐 전혀 경기 선행지수 해석도 안 되죠. 즉 환율을 모르면 경기 선행지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경기, 즉 GDP 성장률 전망에 실패하죠. 3분기, 4분기 다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오히려 1, 2분기보다 훨씬 더 성장률 높고 성장률 서프라이즈죠. 바로 이게 결국은 연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은 환율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정책을 시장과 소통하는 것은 경기 침체 예방 효과도 있고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래도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보면 예고를 하고 해왔죠. 그러면 채권 펀드 딜러 입장에서 아주 쉽죠. 예를 들어 현재 뭐 기준금리가 뭐 2%고 그리고 뭐 시장금리가 3%라고 하면 딜러 입장에서 5%까지 인상을 한다고 연준이 예고를 하면 단기채를 팔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리스크 없다라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5%까지 올리니까 2%일 때 팔면 행자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채를 그 돈으로 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장기채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수익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제고도 되고 그 다음에 무이익 거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시장과 소통하는 것은 그 단기금리 향방을 알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는 물론 수익률 제고도 무위험 수익률 제고예요. 그 다음에 리스크 예방도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 관련 상품이 많죠. 주식도 금리 관련 상품이죠. 국공채도 금리 관련 상품이죠. 회사채, MMF 등. 그러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 주식을 또 매도할 수 있겠죠. 또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고 다우존스 같은 초우량 기업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또 위험도 관리하면서 수익률 제고 가능하죠. 그만큼 그 연준이 그 시장과 소통하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도 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면 예금 비중을 확대하고, 그죠? 그리고 뭐 2년짜리는 오히려 매도해버리고 또 6개월 이하짜리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또 수익률 제고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과 연준이 소통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2008년 위기도 연준이 시장과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2007년 8년에 파생 상품이 많았죠. 그러니까 금리를 연준이 예고도 하지 않고 얼마 올릴지도 모르니까 위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파생 상품 남발로 해버리고,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에 진원지 역할을 부동산 발이지만은 연준의 의사소통이 없었던 것도 위기 원인 중 하나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은 대부분 단기 거래가 많아요. 파생상품은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장기 거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연준의 그 시장과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유로존 등에서 미국으로 유동성 유입을 유도할 수 있어요. 연준이 의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침체를 또 막을 수 있는 또 장치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긴축 효과가 두 개 보면 금리 인상하고 시중 유동성 흡손 때, 근데 유럽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동성이 유입되면 그 문제가 해소되거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동성은 대부분 이제 통화 M2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본원통화 관리하면서 시중 전체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또 다른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그 환율 이 부분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엄청 어려운 영역이에요. 환율은 주가의 금리에 부동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거든요. 오늘날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부분 들어가 될 성질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배워야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내에서는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 대부분 환율이 제일 안 되죠. 그러니까 환율이 안 된다는 것은 화폐가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화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화폐와 화폐의 교환 비율이 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 결정 요인을 모르면 환율 모르고, 환율 모르면 금리 모르고, 또 주식 시장에 실패하고, 채권 시장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에 실패하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 망가지고. 그래서 지난해 경제 전문가들이 주로 경제학자들이 많죠.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대부분은 부동산 사락했는데 금리 얘기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환율을 모르니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니까요. 또 실물 경제가 망가질지 환율 효과를 볼지 그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원래 대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이유도 환율과 관련돼 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미국의 채권 펀드도 많겠죠. 미국 국민들, 미국 기업들이 뭐 채권형 펀드에 돈 넣으면 그 매니저들이 또 달러 표시로 미국 국채 매수하고 또 달러 표시로 유럽 재정위기 국가 또는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를 매도하면 이 또한 위험관리가 되죠. 수익률 제고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그 환율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연준이 시장과 소통하는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럽 채권 펀드 매니저, 유럽도 뭐 채권형 펀드가 있을 테니까요. 얘들은 미국 국채를 매수하고 또 취약한 국가 국채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위기가 심화되는 국가도 있고 또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국가도 그 연준의 안전장치 때문에, 즉 시장과 소통 정책 때문에 취약한 국가는 그 금융위기로 전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금융지식이 뛰어난 조직은 위기를 또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준 정책이다. 그리고 환율과 금리가 중요한 수단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